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건설업계와 건축업계가 발칵 뒤집혔다는 바로 그 법안, 건설안전특별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법안이 왜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지, 어떤 내용이 문제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법안 때문에 건설업계와 건축업계 모두 정말 시끄럽습니다. 맞습니다. 언론에서도 기업을 망하라는 소리다. 같은 극단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고 하던데요. 네, 특히 사망사고 발생 시 건설사 매출액의 최대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 때문에 건설업계가 초긴장 상태입니다. 가뜩이나 경기도 안 좋은데 말이죠. 아, 매출액의 3%요? 와, 그 금액이 어느 정도나 되는 건가요? 예를 들어 현대건설의 작년 매출이 32조 원이 넘었는데요. 만약 3% 과징금을 받는다면 최대 9,800억 원, 거의 1조 원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1조 원이요?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이네요. 네, 10대 건설사들의 평균 영업이익률이 3% 안팎인 것을 고려하면 매출액의 3% 과징금은 기업의 존폐를 위협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물론 3% 이내에서 부과되는 거겠지만 사고가 발생하면 상당한 타격이 있겠네요. 네, 결국 재판을 통해 최종 금액이 결정되겠지만 그래도 부담이 큰 것은 사실입니다. 삼성물산이나 GS건설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의 절반 이상을 과징금으로 내거나 심지어 적자로 돌아설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겠어요. 그런데 이 법안이 과징금 문제만 있는 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처벌 규정도 강화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건설 현장에서 사망자가 발생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7년 이하의 징역이요? 상당히 강력하네요. 어떤 경우에 이런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안전관리 계획을 이행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 처벌 대상이 건설사뿐만 아니라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모든 관계자라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하수급인, 감리자 등 건설공사의 전 과정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와, 정말 모든 관계자가 포함되는군요. 발주자라면 건축주나 발주청을 말하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발주자는 적정 공기나 공사비를 제공하지 않거나 안전 역량을 확인하지 않으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설계자는 어떤 경우에 처벌받나요? 설계자는 안전 고려 미흡이나 위험 정보 누락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시공자는요? 시공자는 안전계획 미이행이나 안전시설 미설치 등이 해당됩니다. 하수급인, 그러니까 하청업체도 처벌 대상이 되는군요. 네, 하수급인은 시공자의 지시를 불이행한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시공자가 주로 처벌받았는데 이번 법안은 하청업체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감리자는요? 감리자는 설계 검토나 시공 계획 확인, 공사 중지 미보고 등이 처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건설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건설업계에서 가장 크게 반발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바로 이중처벌 문제 때문이죠. 이중 처벌 문제요? 기존 법으로도 처벌이 가능한데 새로운 법으로 또 처벌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도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여러 법률로 건설 현장 안전사고에 대해 규제하고 처벌하고 있습니다. 아, 이미 여러 법이 있었군요. 네,
중대재해처벌법으로는 경영자가 형사처벌을 받고 건설기술진흥법으로는 벌점을 부과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으로는 선분양 제한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특별법으로 과징금과 행정처벌이 추가된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이미 강력한 처벌 규정이 있는데 추가적인 행정처벌과 매출 연동 과징금까지 부과하는 것은 사실상 2중, 3중, 4중 처벌이나 다름없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규제가 가능한데 왜 또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규제를 강화하냐는 거군요. 네, 그렇지 않아도 경기가 안 좋은데 과도한 규제는 건설업계를 더욱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건설업계의 입장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 법안이 기존 법률보다 우선 적용된다는 내용도 있던데요. 네, 이 법안의 심각한 부분 중 하나가 바로 다른 법률과의 관계입니다. 건설안전특별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보다 건설안전특별법이 우선 적용된다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때문에 과징금 항목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부과될 수밖에 없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법률 간의 충돌 문제도 발생할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건축사나 감리자의 책임 강화 문제도 큰 논란입니다. 건축사나 감리자의 책임이 어떻게 강화되나요? 사망사고 발생 시 설계자나 감리자에게도 중대한 형사 책임을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특히 착공 전 단계의 설계자까지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책임의 범위가 너무 과도하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설계는 공사 전에 이루어지는 건데 공사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 설계자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것이 과하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공사를 직접 수행하는 주체는 시공자인데 설계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묻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특히 중소규모 건축물의 경우 비상주 감리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도 감리자가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이 문제라고 하던데요. 네, 비상주 감리는 주요 공정 때만 현장에 나가서 감독하는 방식인데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감리자가 처벌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이 법이 통과되면 모든 현장에 상주 감리를 해야 하나요? 네, 법이 시행되면 상주 감리가 의무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주 감리를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현재 감리비의 3배에서 5배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리자가 매일 현장에 상주해야 하므로 인건비 부담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와, 감리비가 3배에서 5배나 증가한다고요? 그 부담은 누가 지게 되나요? 결국 건축주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공사비 때문에 신축이 어려운 상황인데 건축주의 비용 부담이 더 커지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공사 기간과 비용 검토 절차를 강제하고 절차가 복잡해지고 공사 지연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설계비, 감리비, 공사비 모두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비용 문제 외에도 설계자에게 책임을 떠넘길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있던데요. 네,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설계자가 산정한 공기와 공사 비용을 바탕으로 검토하게 되어 있어서 향후 사고 발생 시 설계자의 책임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아니, 공사 기간은 건설사가 산정하고 공사를 진행하는 건데 설계자가 산정한 공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고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건가요? 네, 민간 현장에서는 대부분 건설사가 공사 기간을 산정해서 계약하는데 실제로는 계약 기간보다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법안 내용대로라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설계자가 이렇게 산정했고 허가권자가 인정했으니 우리는 책임이 없다고 건설사가 책임을 회피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책임 소재가 모호해지고 실무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겠네요. 네, 특히 감리자의 경우 공사 중단 판단이나 보고 의무 부담이 커지는데 비상주 감리자가 사고가 순식간에 일어나는 현장에서 어떻게 적절하게 판단하고 조치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현장 상황과 동떨어진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이 관계자별 업무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법안인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법안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건축업계와 건설 관련 업계는 공청회를 개최해서 법안의 문제점과 보완 사항들을 입법 발의자와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합니다. 현재 법으로도 충분히 처벌할 수 있는데 계속해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건설 경기를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처벌 강화보다는 안전 예방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도 있겠네요. 네, 많은 관계자들이 처벌보다는 안전 예방 교육을 강화해서 현장에서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고는 순식간에 일어나기 때문이죠. 오늘 건설안전특별법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 그리고 업계의 우려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 법안이 어떻게 진행될지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